네, 그러면 이번에는 파일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에 대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새로운 예제를 하나 만들 거고요.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도 새로 정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패키지 이름은 파일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의미로 파일 인풋,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인풋, 아웃풋 스트림. 서브 패키지는 ex01번부터 시작할 거고요. 첫 번째 예제는 파일 인풋 스트림 언더바 1이라고 할게요. 파일 인풋 스트림 언더바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메인 메소드를 하나 추가를 할 거고요. 자, 근데 여기 메인 메소드에서 기본적으로 그 파일을 하나 객체를 생성할 건데요. 일단 입력 파일입니다.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파일을 읽어가지고 오는 거니까, 자, 입력 파일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해야겠죠. 자, 일단 만들어 볼게요. 자, 파일 인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new 파일 하고 나서 여기에 결국에는 입력 파일의 경로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게 파일 객체로 들어가도 되고요. 스트링 객체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O 눌러서 일단 파일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임포트를 시키도록 하고요. 자, 일단 입력 파일 경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일단 파일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전 실습에서 이 파일스라고 하는 폴더 안에다가 각각 그 캐릭터 셋을 디폴트로 다르게 지정한 다음에 거기서 파일을 생성해 본 적 있으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작성하시고 있는, 제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통째로 지금 UTF-8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UTF-8을 기준으로 그냥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폴더를 하나 만들 거고요. 지금 섹션 02 패키지 안에다가 여기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files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게요. files라고 이름으로 만들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이름은요, 파일 인풋 스트림 1이라고 칠게요. 자, 파일 인풋 스트림 1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직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다가 영문을 썼을지 한글을 쓸지 정하지 않았지만, 쓰지는 않았지만, 여기는 지금 UTF-8로 지정이 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파일스라고 하는 건. 그럼 제가 여기다가 한글을 쓰든 영문을 쓰든 실제 생성되는 파일은 항상 무슨 타입이라고 했었죠? 어떤 캐릭터 셋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네, UTF-8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었죠. 만약에 MS949로 디폴트로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영문인 경우에는 UTF-8, 한글인 경우에는 MS949로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일단 이 실습 예제에서는 UTF-8을 기준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는 파일 인풋 스트림 1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파일 인풋 스트림 테스트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럼 실제 이 파일 위치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파일 위치로 가셔서요. 그 파일이 어떤 포맷으로 되어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파일 인풋 스트림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파일 인풋 스트림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UTF-8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다시 내리고요. 자, 그러면 일단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이 파일을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자, 이 파일 위치를 잠깐 좀 보도록 할까요? 다시. 여기 보면, 현재 위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여기는 자바 IO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까지가 현재 위치거고요. 상대 경로를 표시하려면 src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만큼의 위치가 결국에는 파일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자, 일단 취소하고요. 요거까지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텍스트 파일로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파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위로 돌아가셔서요. 여기는 입력 경로를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아까 카피해가지고 온 겁니다. 역슬래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텍스트라고 쓰면 되겠죠. 역슬래시 같은 경우에는 세미콜론 안에서는 2개씩 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대 경로를 표시한 겁니다. 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윈도우에서는 그냥 슬래시를 쓰셔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슬래시도 지원을 한다고요. 원래는 맥의 기본 구분자긴 하지만,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일단 파일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생성자가 객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파일 인풋 스트림 1이라고 하는 요 파일 인풋 스트림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파일 객체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인풋 스트림, 이 파일을 읽어 가져올 수 있는 인풋 스트림 객체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스트림 객체 생성. 자, 그럼 일단 인풋 스트림을 만들어야 되겠죠? 인풋 스트림에
I라고 만들 거고요. is는 U. 자, input stream이라고 하는 게 말씀드렸지만 추상 클래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객체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파일을 읽어가지고 올 때는 하위 클래스에서 이미 구현되어져 있는 파일 input stream이라고 하는 놈을 사용해라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 파일 input stream 안에는 여기 지금 파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파일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in file이라고 집어넣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O 눌러서 자바 IO에 있는 인풋 스트림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파일 인풋 스트림을 잘 보시면 여기선 지금 인파일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죠. 파일을 객체를 생성하는 시점에서는 이 파일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파일을 이제 비로소 생성자의 매개변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이 파일이 없으면 어떡할래?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파일 not found exception이라고 하는 예외를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서라운드 캐치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지만 지금은 파일 인풋 스트림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역시 트라이 캐치 문으로 감싸는 것 대신에 이 예외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위 클래스로 파일 not found exception을 throws 했고요. 자, 여기 인풋 스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is를 가지고 데이터를 읽기 시작하면 이 인파일이랑 연결되어져 있는 이 파일에 대한 내용이 읽혀지는 거고요. 파일에 대한 내용은 아까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썼던 파일 인풋 스트림 안에 있는 이 내용이 읽혀질 겁니다.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한번 저장 눌러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데이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풋 스트림은 데이터를 하나씩 읽을 때마다 int 타입으로 데이터 읽은 것들이 나올 테니까 그걸 저장을 해야겠죠. 물론 바이트 단위로만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int에 담아서 리턴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반복문을 통해서요. 자, 데이터는 is.read. 자, 이렇게 되면 read로 읽은 데이터 한 바이트가 이 int라고 하는 데이터 하위에 한 바이트에 쓰여진 채로 데이터에 들어갈 겁니다. 자, 이 데이터가요, 만약에 -1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1이 아니라는 소리는 그 소리는 파일의 끝이 아니란 소리죠. 다시 말해서 파일의 끝을 만날 때까지 주구장창 돌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읽은 데이터를 그냥 화면에 그대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은 데이터 하고요.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int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게 되면 숫자를 그냥 그대로 출력을 할 텐데요. 거기 캐릭터라고 쓰겠습니다. 캐릭터로 캐스팅을 하게 되면 이제 내가 읽은 데이터를 그대로 문자로 출력을 하겠죠. 자, 이번에는 남은 바이트 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남은 바이트 수라고 하는 것은 input stream이라고 하는 것 안에 있는 available이라고 하는 놈을 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메서드가. 자, 그래서 is.availabl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남아있는 바이트 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쓰고 나면 마지막으로 input stream에 대한 자원을 반납하면 되겠죠. 자, input stream 자원 반납하는 메서드는 close가 되는 겁니다. 자, is.close. 자, 여기서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는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데이터를 읽을 때는 IO exception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available이라고 하는 거 가능할 때도 마찬가지로 IO exception, 그리고 close도 IO exception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데이터를 읽는 과정에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처리를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만큼을 다 IO exception으로 try catch로 감싸야 되는 게 맞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외를 상위로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ile not found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가했는데요. 어차피 file not found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도 IO exception의 하위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냥 IO exception만 전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위에 상위에 그 예외 처리가 전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파일 객체 만들었죠? 이 파일은 지금 어디 있는 파일을 가리키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방금 만들었던 이 영문으로 되어져 있는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이 파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문으로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스라고 하는 것은 UTF-8로 저장이 되어져 있고 설정이 되어져 있고 이 파일 역시 UTF-8 문자셋을 이용해서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파일 인풋 스트림을 가지고
IS라고 하는 인풋 스트림 객체를 만들었고요. 그 파일 인풋 스트림은 이 파일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IS라고 하는 걸 가지고 read라고 하는 메서드로 데이터를 읽기 시작하면 한 바이트씩 읽을 거고요. 읽은 데이터를 int 값의 하위 바이트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읽은 데이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는 파일의 끝을 만났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계속 데이터를 읽어서 읽은 데이터와 남아있는 데이터의 수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 누르시고요.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결과가 처음에 F라고 하는 것을 읽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테스트까지 읽게 될 거고요. 처음에 F라고 하는 것을 읽고 나면 원래 전체가 다 20바이트인데요. F를 읽었으니까 남아있는 건 19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마지막 T를 읽게 되면 이제 남아있는 바이트 수는 0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파일 인풋 스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읽은 파일은 이 파일을 얘기한 거죠. 이 파일을 읽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클래스 이름 서브 패키지는 EX02번으로 만들 거고요. 클래스 이름은 파일 인풋 스트림 언더바 2라고 하겠습니다. 스트림 언더바 2. 자, 앞에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read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데이터를 읽는 거, 한 바이트씩 읽는 걸 해보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read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메서드로 오버로딩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바이트씩 읽는 거가 있고, n 바이트로 이렇게 블럭 단위로 바이트 배열을 넘겨줘서 한 번에 읽는 것이 있고요. 마지막에는 옵셋과 랭스를 가지고 특정 위치를 읽는 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메인 메서드를 추가를 할 거고요. 자, 메인 메서드에서 첫 번째 1번에는 앞에서 했던 걸 다시 한번 좀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거는 close라고 하는 것과 available 같은 기본적인 메서드, 하나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예제라고 한다면, 이번 예제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데이터를 읽는 단위에 따라서 세 가지 오버로딩 되어져 있는 read 메서드에 대한 예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 바이트 데이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input stream이라고 하는 IS1이라고 하고요. 자, new file input stream. 자, 앞에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마찬가지로 내가 파일의 경로를 써야 되는데, 파일은 이미 아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임포트를 했고요. 파일은 아까 내가 만들어 놓은 경로가 있습니다. 이 경로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사용했던 이 경로, 지금 방금 파일이라고 조금 전에 예제에서 만들었던 이 파일 안에 들어가는 이 경로에 있는 예제를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셔서요. 여기를 그대로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시프트 O 누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마찬가지로 내가 데이터를 쓰는 입장에서는 파일 not found exception을 써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외를 상위로 전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read라고 하는 메서드를 3번이나 쓸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 긴 경로를 다 써야 돼서요. 파일 객체를 그냥 앞에서 카피를 해갖고 쓰도록 할게요. 자, 입력 파일 이걸 그대로 가져다가 두 번째 거에 그대로 그냥 복사를 하고요. 자, 복사를 하고 여기 있는 in 파일이라고 하는 이걸 그대로 그냥 가져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도 계속 이 경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자, 이만큼 그냥 in 파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앞에 예제랑 똑같이 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앞에 부분 한 바이트씩 읽어오는 거는 이것도 그대로 그냥 짜도록 할까요? 자, 그대로 카피하셔서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읽은 데이터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으니까요. 여기는 다 빼고 그냥 간단하게 캐릭터라고 하는 놈으로 데이터를 출력을 해보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를 바꿀 거고요. 자, 읽은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출력을 하도록 할게요. IS1이라고 이름을 줬기 때문에 이번엔 IS1이라고 하셔야 될 거고요. 파일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데이터를 반복해서 읽겠다,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글자가 계속 프린트 라인으로 되어져 있어서 계속 한 줄씩 넘어가니까 프린트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옆으로 찍은 다음에 마지막에 다 찍고 나서는 그냥 줄간격만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해야지 결국에 한 칸이 띄워지겠네요. 자, 이 데이터를 읽는 과정에서는 IO exception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IO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예외를 상위 클래스로, 이 메인 메서드로 호출한 곳으로 전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O 눌러서 IO exception 집어넣게 되면 이게 결국엔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되는 거죠. 앞에 있는 예제와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1바이트 데이터의 단위를 읽는 겁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실행.
전체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실행하게 되면 지금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완이라고 하는 이 파일을 읽어서 실제로 읽힌 데이터가 이렇게 똑같이 파일 인풋 스트림이 나온 거죠. 지금 시스템.out 프린트라고 하는 것을 읽었기 때문에 옆으로 쭉 나올 거고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예제죠. 두 번째 예제 보시면 마지막에 그 계행을 두 번 하는 이유가 여기서 다 끝나고 나면 껌뻑껌뻑 거릴 거란 말이죠. 그럼 첫 번째 계행은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계행은 그 다음 출력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겠죠. 한 줄 떨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시스템.out 프린트 라인을 지금 두 줄 쓴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두 번째 리드 메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두 번째 리드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배열을 집어넣는 거죠. n 바이트를 집어넣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n 바이트 n 바이트 단위 읽기라고 할까요? 자, 바이트 배열의 처음 위치에서부터 읽은 데이터 저장. 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는 무조건 한 바이트씩 읽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읽겠다고요? 바이트 배열의 크기를 가져고 나서 그 바이트 배열의 크기만큼 최대 읽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바이트 배열 일단 먼저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바이트 어레이라고 이름을 짓게요. 그럼 new 바이트라고 해서 바이트 배열을 만들었는데 이 바이트 배열의 크기를요 9로 한번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 몇 개씩 읽을 수 있다는 소리죠? 9개씩 최대 읽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인풋 스트림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인풋 스트림 is2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름을 new file input stream 하고요. 여기 똑같이 in 파일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풋 스트림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실제로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그냥 위쪽에다 넣으면 조금 보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일단 바이트 어레이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제 데이터를 읽기 시작할 텐데 이때도 int라고 하는 값을 일단 하나 선언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카운트죠. 내가 최대 9개까지 읽을 수 있다는 소리는 어떤 경우에는 2개만 읽을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더 이상 읽을 데이터가 없다고 한다면. 자, 그럼 그때 내가 몇 개까지 읽었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거기 읽은 곳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할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읽은 데이터를 리턴하는 게 그 두 번째 리드 메서드입니다. 자, while 메서드는 그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 메서드를 쓰고요. 자, count 1이라고 하는 놈으로 리턴된다고 썼죠. is2.read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만들었던 바이트 어레이라고 하는 요 바이트 배열을 이렇게 리드 메서드에 맡기면서 넘겨주게 되면 한 번에 이 is2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이 파일에서 한 번에 최대 9개씩 읽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게 언제까지? -1이 아닐 때까지 호출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 번에 9개씩 계속 읽을 거고요. 읽은 데이터를 count1이라고 하는 값으로 리턴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내가 읽은 데이터를 그대로 출력만 하면 되겠죠. 자, i는 0부터 시작해서요. i는 count1까지 i++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읽은 데이터의 개수만큼, 얘는 지금 실제로는 9개지만 9개 읽었으면 9바퀴를 다 돌아가는 걸 거고요. 만약에 마지막에 데이터가 없어서 2개나 3개만 읽었으면 카운트가 2개나 3개가 나올 테니까 그만큼만 추가로 데이터를 읽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냥 읽은 데이터를 그대로 화면으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트 배열이니까 캐릭터로 캐스팅을 할 거고요. 바이트 어레이 1 하고 나서 이렇게 i로 출력을 할 겁니다. 그럼 i번째 데이터를 그대로 출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옆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옆으로 쭉 쓸게요. 프린트라고 한 다음에 한 번에 다 읽고 나서 시스템.out 프린트 라인 하고요. 내가 읽은 데이터의 개수만 좀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ount1은 플러스 count1. 내가 읽은 데이터가 몇 개 읽었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계획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리드 메서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내가 이제는 다른 건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한 바이트씩 읽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바이트 배열 최대 9개까지 읽을 수 있는 바이트 배열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넘겨주는 거죠. 그럼 이 리드라고 하는 is2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는 인 파일에 연결되어져 있을 텐데 여기 바이트 1, 어레이 1이라고 하는 게 최대 9개의 버퍼를 가지고 있으니까 공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에 최대 9개까지 읽을 수 있을 거고요. 그 읽은 데이터를 count1에다가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요. count1에는 읽은 데이터의 개수를 지정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실제 읽은 데이터는 이 바이트 배열에 들어가겠죠. 그럼 내가 그 바이트 배열을 그대로 읽은 개수만큼 출력하게 되면 결국엔 읽은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키면, 자, 보세요. 원래는 파일 인풋 스트림 테스트라고 하는 게 이게 원문입니다. 이게 원래 데이터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최대 9개까지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파일 인풋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9개 읽었어요. 자, 그래서 카운트 1은 9가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또 똑같이 9개 읽었습니다. 공간도 하나를 차지하기 때문에 T2까지가 9개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마찬가지로 카운트 1이 또 똑같이 9가 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은 거는 2개밖에 없죠. 그럼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루프가 돌 때는 몇 개만 읽을 수 있어요? 2개만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럼 카운트는 얼마예요? 2가 나오겠죠. 그럼 마지막 그 while문에서는 마지막 세 번째 루프를 도는 while문 안에서는 for문은 카운트가 2이기 때문에 딱 2바퀴만 돌겠죠. 그래서 그 2바퀴만 돌아서 S와 T를 출력하고 이 전체적인 반복문이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어렵지는 않죠. 자, 그럼 이제 read 메서드의 마지막 오버로딩 되어져 있는 메서드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n 바이트, 여러 개의 바이트를 읽어오는 거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의미가 다르죠. 자, 읽기네요. 자, 랭스만큼 먼저 읽어가지고 오는 거고, 옵셋과 랭스가 포함되어져 있는 건데, 랭스만큼 읽어와서, 바이트 배열의 옵셋 위치에다가 집어넣는다. 이게 조금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셋 위치만큼 넘어선 위치에서 데이터를 읽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읽고자 하는 데이터의 옵셋만큼 뒤에서부터 읽는 게 아니라, 읽는 건 앞에서부터 읽는 거고요. 파일에서. 일단은 랭스만큼 앞에서부터 읽어가지고 온다면, 여기 앞에서부터라고 쓸까요? 자, 앞에서부터 읽어가지고 와서 바이트 배열의 옵셋 위치부터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치부터 넣어라 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n바이트입니다. 자, 일단은 한번 예제를 돌려보면 여러분들 무슨 소리인지 아실 겁니다. 자, 인풋 스트림을 다시 똑같이 만들 거고, 이번엔 is3라고 인스턴스 이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new file input stream 만들 거고요. 아까 in file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트 배열을 만들어 볼게요. 자, 바이트 배열은 마찬가지로 앞에서처럼 바이트 array라고 하는 이름을 쓸 건데, 이건 2로 쓸 거고요. 그리고 크기는 똑같이 9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달라진 점은 세 번째 거는 옵셋과 랭스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int 옵셋이라고 하는 것은 3으로 정의를 한번 해볼 거고요. int length라고 하는 것은 6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자, 내가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를 잠깐 여기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는요, 지금 랭스가 6입니다. 그러면 옵셋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옵셋을 띄워놓으라는 소리가 절대 아니고요. 파일은 무조건 처음부터 읽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랭스가 6이니까 이만큼의 6개의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올 겁니다. 그럼 읽어가지고 온 데이터를 이 바이트라고 하는 놈이 지금 9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크기를, 이 바이트가 9라고 하는 크기만큼의 이렇게 배열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앞에서부터 집어넣지 말고 바이트 배열에서 옵셋, 다시 말해서 세 칸은 띄워놓고 여기서부터 내가 지금 방금 읽어온 6개의 데이터를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리드입니다. 그러니까 뒤에까지, 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옵셋과 랭스가 나오잖아요. 항상 기준은 배열입니다. 실제 파일이나 실제 데이터 대상 객체가 아니고 이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에 있는 바이트 배열 또는 캐릭터 배열, 그러니까 배열이 항상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옵셋의 기준은요. 자, 그럼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한번 데이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 count 2라고, 이건 while문을 돌릴 필요가 없죠. 정확하게 내가 특정 위치를 그냥 읽어가지고 오라고 한 거니까, 자, read 하고 나서요. 자, byte array 2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byte array 2라고 하는 놈은 최대 어디까지 저장할 수 있어요? 9개까지 저장할 수 있죠. 그런데 앞에는 옵셋이 3개니까, 다시 말해서 앞에 3개는 저장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최대 저장할 수 있는 게 결국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6개가 되죠. 그게 지금 랭스를 그대로 집어넣어놨네요. 바꿔 얘기하면, 여기서 이 경우에는, 옵셋과 랭스를 같이 쓰는 경우에는, 얘는 최소 옵셋 플러스 랭스보다는 커야 되겠죠. 자, 제가 지금 이거 쓴 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얘는 지금 총 6개의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앞에 3개는 옵셋 때문에 못 쓴단 말이죠. 그러면 최소 옵셋 플러스 랭스만큼은 기럭지가 돼야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6개 데이터를 모두 다 저장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이트 배열의 크기는 최소 옵셋 플러스 랭스로 항상 지정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옵셋이라고 쓰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랭스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내가 지금 여기 파일이라고 하는, 여기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 안에 있는 데이터에서 앞에서부터 몇 개를 읽어가지고 와라? 6개를 읽어가지고 와라. 랭스만큼 읽어갖고 와라라는 소리인 거고요. 그거를 여기 바이트 배열에 옵셋 위치부터 시작하고 데이터를 채워 넣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출력은 for 이 지문을 여기서 쓰셔도 되지만 그냥 맥락상 앞에는 똑같이 그냥 일반적인 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i는 실제로는 이 바이트 어레이를 다 출력해도 상관없겠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옵셋 플러스 카운트, 내가 지금 읽은 숫자, 결국에는 읽은 숫자가 랭스가 될 겁니다. 카운트라고 하는 놈이. 자, 이렇게 쓰게 되면 결국엔 내가 읽은 모든 데이터를 앞에서부터, 배열의 앞에서부터 출력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배열의 앞에 3칸은 비어져 있을 테니까 결국엔 이만큼이 뭡니까? 자, 여기요. 자, 옵셋은 3이고 카운트라고 하는 놈은 6이 나올 거잖아요. 내가 읽은 데이터가 결국엔 랭스의 데이터일 테니까. 그럼 결국에는 0부터 9까지니까 이 바이트 배열을 다 출력하라는 소린 거고요. 앞에 3칸은 텅텅 비어져 있으니까 실제는 결과를 보게 되면 중간부터 결과가 나오는 꼴이 될 겁니다. 자, 여기 출력하는 거는 위에 거랑 똑같이 출력하도록 할게요. system.out.println 바이트 어레이 2라고 하는 것에 i번째 거를 집어넣어서 출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하게 되면, 여기서 지금 왜 여기 앞에 비어져 있는 공간이 나와 있는지 아시겠죠? 여기 바로 옵셋입니다. 여기가 지금 3칸이에요, 3칸.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옵셋 3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배열이 기준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읽은 6개라고 하는 놈은 파일 인이라고 하는 건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읽을 때는 항상 앞에서부터 읽습니다. 그러니까 옵셋이라고 하는 건 배열이 기준이지 절대 파일이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을 3개를 만들었어요. IS1, IS2, IS3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각각 파일을 읽어가지고 왔습니다. 자, 다 읽었으면 자원을 반납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input stream 자원 반납. 자, 그럼 IS1. close, IS2. close, 그리고 close, 그리고 IS3. close.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3가지 오버로딩 되어져 있는 리드 메서드를 다 한 번씩 실습해 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파일 인풋 스트림의 예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클래스의 서브 패키지는 EX03번이라고 만들 거고, 클래스 이름은 파일 인풋 스트림 언더바 3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2번에서는요, 실제로 2번 예제는 영문 파일을 가지고 읽는 거죠. 파일 인풋 스트림인데, 여기 파일 인풋 스트림 1이라고 하는 것이 영문 파일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한글 파일을 한번 추가를 해서 한글 파일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이 깨지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문자셋을 잘못 지정했을 때 가장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문자셋을 좀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 파일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새로운 파일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스라고 하는 거 안에 이번에는 파일 input stream 언더바 2.txt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2.txt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한글을 쓸 겁니다. 자, 한글로 안녕하세요 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장을 눌렀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질문, 이제 기억하시고 계시겠죠? 파일스라고 하는 것은 UTF-8로 지금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디폴트가. 그러면 이렇게 한글을 포함하고 있는 파일 인풋 스트림 2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자셋으로 인코딩 되어져 있을까요? 기억하시겠죠? UTF-8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안녕하세요라고 저장되어져 있는 것들은요, 여기 지금 파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파일 위치를 이렇게 파일 위치를 열게 되면요, 지금 파일 인풋 스트림 2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파일 인풋 스트림 2를 열게 되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UTF-8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내릴게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파일 인풋 스트림 2라고 하는 것 자체가 UTF-8로 한글로 지정되어져 있으니까 나중에 이것을 읽어 드릴 때는 UTF-8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코딩을 하셔야지 한글이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만들 겁니다. 두 번째 예제랑. 자, 메인 메서드를 한번 추가를 할 거고요.
자, 그럼 메인 메소드 추가했으면 이제 앞에서 코드를 조금 복사를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read라고 하는 메소드는 한 바이트씩 읽거나 n 바이트씩 읽거나 이렇게 세 가지로 오버로딩 되어져 있는데, 문제는 어차피 한글이라고 하는 건 MS94부는 2바이트씩, 그 다음에 UTF-8은 3바이트씩 묶거나 분해되거나 조합이 된단 말이죠. 결국엔 한 바이트씩 읽는 경우는 이걸 가지고 한글을 처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를 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를 그대로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정렬만 새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도 복사를 해야 되겠네요. 파일도 그대로 위에서 복사를 할게요. 입력 파일 생성이라고 하는 거 복사해서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입력 파일을 생성할 건데, 입력 파일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폴더 위치에 여기는 파일 인풋 스트림 2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은 안녕하세요라고 좀 이 글자가 쓰여져 있는, 한글이 쓰여져 있는 파일을 가리키고 있는 거네요. 자, 일단 저장하고요. 자, 그 상태에서 제가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했습니다. 파일 인풋 스트림, 이거 이름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놈으로 인 파일이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이 파일은 지금 한글을 가리키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파일 not found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외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데이터를 읽을 때는 IO exception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IO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이 더 상위니까 이 IO exception만 상위 메소드로 전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로웃을 시키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모든 예외 처리에 대한 구문은 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예제의 구성을 보게 되면 앞에 거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여기 있는 한글 파일로만 바꾼 거고요.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자, 배열의 크기는 똑같이 9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최대 9바이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있는 파일 인풋 스트림 2라고 하는 것은 UTF-8이죠. 그런데 UTF-8인데 얘는 지금 9바이트를 최대 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방법을 가지고 데이터를 읽게 되면 최대 몇 개의 한글을 읽을 수 있을까요? 한 번에. 예, 한 번에 3개의 한글을 읽을 수 있겠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한글 하나가 UTF-8 같은 경우에는 3바이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나머지는 다 그대로 짜겠습니다. count 1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내가 읽은 데이터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는 여러분들이 바이트 단위로 이거를 그대로 출력했기 때문에 이 코드를 썼는데요. 이제는 조합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이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을 분해해서 가지고 오는 거고, 내가 이걸 한글을 화면에다 출력할 땐 다시 조합해서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합하는 코드가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바이트 배열을 다시 조합하는 게 앞에서 배우셨죠? 스트링이라고 하는 놈의 생성자를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new string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만들면서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방금 읽은 바이트 배열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자, 바이트 배열을 0부터 시작해서 지금 읽은 데이터의 개수만큼이 의미 있는 데이터잖아요. 내가 읽은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문자 셋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이 바이트 배열을 다시 조합을 해가지고 문자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바이트 배열에 0번째부터 시작해서 카운트 1번째에 해당되는 그 위치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조립을 다시 해라. 어떤 걸 기준으로? 이 문자셋을 기준으로 조립을 하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셋이라고 하는 것의 객체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캐릭터 셋의 디폴트 캐릭터 셋이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있었고요. 하나는 for name을 쓸 수 있었습니다. 자, 디폴트 캐릭터 셋이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EX03이라고 하는 것에서 지정되어져 있는 디폴트 셋이 돌아갈 텐데, UTF-8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되면 UTF-8 캐릭터 셋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동작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읽은 데이터도 UTF-8이고 내가 그걸 다시 조합할 때도 UTF-8이니까 그런 거겠죠. 자, 이렇게 써주셔도 상관없지만 제가 for name이라고 쓰고요. 여기다 직접 UTF-8이라고 직접 명시적으로 캐릭터 셋을 지정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얘기죠. 지금 제가 UTF-8을 디폴트 설정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문자열을 조합했으면 그 문자열 그대로 출력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하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읽은 데이터의 카운트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건 프린트라고 해야 되겠네요. 프린트라고 하고요. 카운트로, 자, 카운트는 플러스 내가 지금 읽은 데이터입니다. 카운트 1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카운트 1. 자, 그럼 이 상태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카운트 1입니다.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밑에는 잠깐 주석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볼게요. 자, 그러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글자였었는데 원래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이 글자 5글자를 읽어가지고 오는 건데요. 그 바이트의 배열의 크기가 9였었잖아요. 그럼 최대 몇 글자 읽을 수 있다고요? 3글자 읽을 수 있다고요. UTF-8이니까. 자, 그럼 UTF-8인 경우에 최대 3글자를 읽을 수 있으니까 안녕하라고 하는 것을 읽었을 거고요. 실제 읽은 데이터는 카운트 9개죠. 남아있는 글자는 몇 개입니까? 2글자죠. 그리고 그 두 번째에서는 물론 최대 9개 읽을 수 있겠지만 몇 개만 읽을 거예요? 6개만 읽겠죠. 왜냐하면 글자가 2글자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출력하면 카운트는 6이 나오는 겁니다. 읽은 글자는 당연히 세요가 될 거고요. 자, 지금 세 번째 거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아시겠죠?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글자를 그렇게 읽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는 마찬가지로 옵셋과 랭스라고 하는 것을 조정하면 되는 건데요. 자, 세 번째 거에서 옵셋과 랭스를 지금 여기는 옵셋은 3이라고 했고 랭스는 6이라고 했는데 이걸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밑에 건 좀 이따 그대로 고치도록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랭스계의 개수를 읽어가지고 와서 이 배열의 옵셋 위치에다가 3번 위치에 0번, 1번, 2번에서 3번 인덱스 앞에 3칸 띄우고 나서 3번 인덱스부터 쓰란 소리잖아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랭스가 6이에요. 몇 개 읽어올까요? 데이터를 2개 읽어오겠죠. 읽어갖고 오는 데이터가 2개니까 안녕이라는 이 2글자를 읽어가지고 올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그 읽은 글자를 이 배열에서는 세 번째 인덱스, 3번 인덱스부터 집어넣으라는 소리죠. 0, 1, 2를 3칸을 띄우고 3번 인덱스부터 쓰라는 소리입니다. 자, 나머지는 동일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배열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읽어가지고 오고요. 자, 읽은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왔으니까 그대로 그냥 화면에다 출력만 하면 되겠네요. 자, 스트링에다 집어보도록 할게요. 스트링 str은 new string 하고 나서 읽은 데이터는 지금 바이트 배열, 바이트 array라고 하는 바이트 배열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자, offset이라고 하는 위치에다가 count 2를 읽어가지고 와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앞에랑 똑같이 0부터 시작해서 offset 플러스 count 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캐릭터 셋을 할 건데 이번에는 위에서랑은 조금 다르게 디폴트 캐릭터 셋이라고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밑에 건 지워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의미가 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데이터는 바이트 어레이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랭스라고 하는 것은 6이니까 글자 2개 안녕이라고 하는 글자를 읽었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 바이트 배열이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앞에 하나, 둘, 세 칸은 빼고요. 여기에 안녕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쓰여질 겁니다. 자, 기본적인 안녕이라고 하는 것은 3바이트씩이니까 이렇게 3바이트씩으로 이렇게 안녕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질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볼게요. 0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걸 0서부터 시작해서 offset 플러스 count 2. count 2라고 하는 게 지금 결국 읽은 거니까 여기가 3칸이고 여기가 6칸이란 말이죠. 그럼 0부터 9까지의 이 배열의 모든 데이터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 결국은 안녕이라는 글자만 나올 거고요. 그 안녕이라는 글자 앞에 있는 3칸은 비어져 있는 상태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실행시키면 앞에 한글로 따지면 한 칸이 떨어져 있는 거죠. 출력을 안 했네요. system.out.println str. 자,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지금 3칸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안녕이라는 2글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거 앞에 거랑 똑같은데 한글로만 표현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한글로 조합을 하다 보니까 스트링의 생성사를 사용했고 이게 UTF-8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3의 배수로 랭스나 옵셋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짜봤다가 줄게요. 위에 거 잠깐 주석 처리하고요. 이걸 그대로 그냥 놓고 옵셋부터 시작해서 자, 옵셋부터 시작해서 count 2라고 하는 놈을 쓰게 되면 이건 어떻게 나올까요? 결과가. 이건 그냥 안녕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옵셋부터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바이트 배열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는 비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는 옵셋이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죠. 근데 0서부터 하게 되면 이 옵셋에 쓰지 않는 부분이 같이 나오니까 빈칸이 보일 텐데 내가 옵셋부터 시작해서 count 2의 개수만큼을 가져다가 문자셋을 조합해라 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 부분만 나오는 거니까 안녕이라는 글자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그럼 이렇게 빈 공간 없이 안녕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것을 쓰던 밑에 것을 쓰던 뭐 여러분들이 의미만 알고 있으면 뭐 위에 거든 밑에 거든 목적에 따라서 쓰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렇게 세 가지 한글을 읽는 것들을 해보셨는데 마지막으로 자원 반납은 동일합니다. 자원 반납은 그냥 앞에 거 그대로 카피하도록 할까요? 앞에 거에 2번과 3번 다시 말해서 여기서
자원 반납했던 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 없으니까 이것만 삭제를 할 거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두 가지를 해보셨습니다. 크게는 꼭 아셨으면 하는 거. 하나는 영문을 데이터를 읽고 쓰는 거, 그러니까 읽는 거, 리드 메서드 세 가지 방법 가지고요. 한 바이트씩 읽는 경우와 여러 바이트씩 읽는 경우, 또 여러 바이트 읽는 경우에는 옵셋과 랭스를 사용하는 경우. 자, 세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읽는 방법입니다. 이때 꼭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캐릭터 셋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정하냐에 따라서 한글이 깨질 수가 기도 하고 깨지지 않기도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글 한번 깨볼까요? MS949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UTF-8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 이 파일 자체가 UTF-8입니다. 그런데 이걸 MS949로 읽어가지고 왔어요. 자, 나중에 한번 해보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한글이 다 깨지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캐릭터 셋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완벽하게 확실하게 굳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파일 인풋 스트림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